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저평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도 산업은 이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 큰 돈이 들어가고 있고 이 전 세계가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인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댓글로 감사하다, 영상 괜찮다, 영상 도움 많이 된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제가 감사한 마음에 무료로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올해 저가 기준 2025년 한 4월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주가가 거의 한 2.8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그래도 큰 기업인데 그 큰 기업이 2.8배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나 오라클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나? 또 이렇게까지 상승 랠리가 나올 만한 수혜가 있었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2024년도부터 오라클이 충분히 2025년도부터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어떻게 보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타게이트였습니다. 우리는 스타게이트라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AI를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716조라는 돈을 들여서 AI 인프라를 투자를 할 거고 그거를 우리는 스타게이트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혼자서 못 하겠죠. 그 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첫 번째가 오라클, 두 번째가 오픈 AI, 그다음 소프트뱅크, 그리고 추가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716조짜리 사업을 한번 완수해보자 하고 모인 거예요. 대통령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AI 신규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역사상 가장 큰 AI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처음 취임하자마자 발표한 정책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스타게이트를 발표를 한 거는 단순히 700조라는 엄청난 정책을 발표했어요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이 기업들은 단순히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줄게. 내 뒤에서 내가 원하는 사업에 사실 1등으로 갈 기업들 줄 서라 해서 줄 세운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랑 오픈 AI랑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니까 ARM이겠죠. ARM이랑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래 너네들은 AI에서 주도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땐 줄을 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 하더라도 이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줄선 기업이 있다면 테슬라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다음 산업도 제가 봤을 땐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그럼 지금 트럼프가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 어딜까? 어디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다음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정말 열심히 밀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에요. 아시겠지만 지니어스법이라는 법안도 통과를 시켰음에 더불어서 가족 사업으로 하고 있는 코인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코인 두 종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1, 2위 가상자산 거래소 어피트와 빗썸에 월드리 버티 파이낸셜 이 FI입니다. 이 FI 코인을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만든 코인이 방금 얘기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고 얘네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USD1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D1도 업비트랑 빗썸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트럼프의 이 차남이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사실 이걸 트럼프가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가 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진심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걸 국내까지, 그러니까 한국에까지 상장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USD1은 우리가 USDT, 테더, USDC, 서클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 가치의 1대1로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달러 대신에 쓸 수 있는 코인입니다. 얘기했지만 굳이 달러를 쓰면 되지 왜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짧게 설명하면은 이 송금하는데 정말 시간이 짧고 송금 수수료도 많이 안 들고 다니기 간편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폐 가치가 무너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사실 그 나라의 화폐를 달러로 바꾸면 환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럼 그 나라의 손해겠죠. 그럼 차라리 그 나라의 화폐를 달러로 바꿀 바에야 그 나라 화폐로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버리면은 환율은 유지가 되는데 달러를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아지고 있는 건데, 유독 트럼프가 관심이 엄청 많죠. 법안도 바꾸고 가족끼리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최근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트럼프가 미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면은 우리도 당연히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트럼프만 민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까 저희가 AI 스타게이트도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 AI를 하는 기업이 있고 그 주도하는 기업들이 도와줘야 성공했던 거고, 그 다음에 도와줬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걸 누가 도와주고 있나 열어보니까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쿠팡도 미국 핀테크 스트라이프 등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템포의 초기 파트너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결제 정산이라든가 거래 비용이 막대한 쿠팡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결제 효율과 비용 절감을 이루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템포의 이 파트너에는 뭐 도이치뱅크라든가 아니면 뭐 비자라든가 스탠다드 차타드라든가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도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건 구글입니다. 실제로 구글이 AI와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니 결제하는데 AI가 왜 필요해?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카드 결제부터 스테이블 코인 송금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굳이 뭐 카드 고르고 어떤 걸로 결제하고 어떤 걸로 승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직접 버튼을 눌러 결제를 승인하지 않아도 에이전트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하더라. 그래서 그 결제 방식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이 어떤 것까지 이 결제 프로토콜에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가장 적절해. 그러면은 AI 에이전트가 그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인정을 했습니다. 결제 하나 수단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 달러 결제, 뭐 신용카드 결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구글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이 결제 프로토콜에 참여한 기업들이 있겠죠. 구글이 혼자서 하진 않을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결제사로 들어간 곳, 그 다음에 코인으로 들어간 곳 회사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NHN KCP가 단독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글로벌 결제 프로토콜 논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유일하게 이 구글의 스테이블 코인 지원 결제 사업에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게 NHN KCP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굳이 여기 왜 있나?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안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한국에서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들어봤자 잘 되지도 않을 거예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죠? 국내 USD1이라는 가족끼리 만든 코인을 상장했죠. 아까 얘기한 스테이블 코인.
그럼 국내에다가 왜 굳이 상장을 했을까? 한국한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인프라입니다. 국내 USD1 이 가족끼리 상장한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다가 상장한 이유는 인프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슨 인프라? 결제 인프라죠. 그러니까 너네가 자체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말고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국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하고 결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와라. 사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랬으면 국내에 상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NHN KCP는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PG 거래액 점유율 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꽤나 입지가 있는 이 PG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지급 결제 대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나 뭔가를 결제하려고 하면은 뭐 삼성카드, 하나카드 뭐 해가지고 어떤 카드 골라서 결제할래 하고 뜨잖아요. 예, 그게 이제 PG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 인프라와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결제 송금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가맹점 확보와 유통 확산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유통 확산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시킬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NHN KCP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글에도 참여를 유일하게 했던 기업 중 하나죠. 그래서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실질적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접점 측면에서 PG와 VAN 시스템과 연계가 선행돼야 된다. PG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카드 골라가지고 결제할래 할 때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결제하기 쉬워질 거고, VAN은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갔을 때 나 스테이블 코인 결제할래요 그러면은 그 결제할 수 있는 그 가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연계돼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연계시킬 수 있는 기업이 NHN KCP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자가 서클과 협력해서 USDC 기반 결제 정산 시스템을 자사 카드망에 통합을 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할 수 있게 NHN KCP에 등록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KCP로 결제를 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럼 굳이 내가 결제하기 어려워서 스테이블 코인 안 쓸래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만약에 일부 할인 혜택을 준다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했을 때 뭐 10% 할인 아니면 만원 할인 쿠폰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과거에 토스증권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굳이 내가 다른 증권사 쓰는데 토스증권을 왜 써야 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토스증권에서 뭐라 했냐, 우리 지금 계좌만 만들어도 주식 하나씩 줄게, 랜덤으로. 그래서 정말 극소수는 뭐 네이버도 주고 줄 테니까 계좌 만들어봐 해서 주식 받으러 토스증권 계좌 만드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좌 만들고 주식이 있으니까 그 주식 받아가지고 뭐 거래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토스증권이 주 거래가 된 사람도 많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은 사실 활용하는 건 어렵지가 않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PG와 VAN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급대행과 정산 선불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게 현재 NHN KCP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글로벌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랑도 유일하게 아마 참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지급대행은 해외 셀러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결제 자체를 굳이 뭐 원화 갖다가 달러로 바꿨다가 주고받고가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 코인 하나로 뭐 USD1이든 아니면 USDC든 USDT든 그 하나로 결제를 주고받으면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편리하고 환전도 필요 없이 쉽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이거를 중개할 수 있는 또는 인프라를 NHN KCP가 깔아주면은 주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제조업 무역대금 결제 사업은 글로벌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기반 내부 정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거는 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훨씬 더 시장성이라든가 수익성이 높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형성 시 유망 영역인 글로벌 송금 정산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NHN KCP가 글로벌로 나간다면은 거기에 대한 성장이라든가 좀 기대감이 보인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아까 얘기한 구글에서 진행하는 시스템, 그다음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둘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나 거래를 준비를 하고 있긴 한가요? 그냥 NHN KCP 한다고 쟤는 혼자서 준비한다고 될 일인가요? 최근에 한일 스테이블 코인 송금 1단계를 검증했습니다. 누가? 신한은행과 K뱅크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신한은행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보고회를 통해 한일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송금 프로젝트 팍스 1단계 기술 검증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래소를 거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누구 참여했냐면은 프로그맷, 데이터체인과 한국의 페어스퀘어랩, 그리고 다잔수탁, 그리고 농협은행, K뱅크, 신한은행 참여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프로젝트 팍스는 기존의 은행망 신뢰성과 규제 준수는 유지를 하는데 서로 주고받는 것만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한 겁니다. 그럼 속도도 빠르고 당연히 금액 자체도 충분히 안전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외화 송금하고 할 때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금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해서만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1단계 성공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지금 검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송신, 수신은행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환율 시뮬레이션, 정보관리, 외환 리스크 최소화 등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NHN KCP에 대한 기능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는데 단순히 그냥 이슈만 보고 우리가 기업에 관심을 갖자가 아닙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성장이 좀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5년 실제로 이렇게 될까라고 물어보는데 이 상반기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출액 부분에서도 5,800억 이상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220억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반기까지 실적을 냈을 때 충분히 2024년도보다는 더 큰 성장이나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겠구나, 기대해볼만 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완전 저평가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내려와 봤자 제가 봤을 때는 이 11,000원, 저는 이 구간 라인 때가 저점이라 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11,000원까지 열어놓더라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간다면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관심을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저는 이 박스권 안에서는 관심을 둘만 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충분히 NHN KCP가 실제 트럼프가 집중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관심을 좀 둘만하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완전 저평가라 보기는 힘들지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분할로 관심을 가지면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구축 관련된 기업으로 관심을 두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을 그러면은 들어갈 때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나요? 내가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할 데도 없어요. 받아봤자 쓸 데도 없습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사입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되고요.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플에다가 중요한 글을 쓰거나 올리면 알람이 가거나 알림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알림만 그냥 여러분들은 뭐 승인하시겠습니까? 뭐 알림 가는 거 허용하시겠어요? 그럼 이것만 허용 승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고요. 각 스마트폰 안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핵심 자료집 해서 올려놨고 이외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주까지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꼭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자료집 다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17일, 16일, 15일, 10일, 11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요.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